서울 시내를 제가 이 모아타운 하는 현장이든 신통기획 현장이든 정비사업 현장을 다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정말 송구스러워서 더 이상 못 듣고 있겠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절규에 가까운 요청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무력하게도 서울시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고요. 또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권한도 역시 중앙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 이런 요청을 전달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지난 한 10월 15일부터니까 지금 석 달째 이상 하고 있는데 메아리가 없어요. 메아리가. 안 하면 안 한다. 안 해주는 이유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토론이 시작이 될 텐데,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묵묵부답이에요.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관님을 뵈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이라는 게 혹시 이분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정된 모아타운 그리고 신통기획 한 대가 한 300, 아까 몇 개였죠? 376개. 376개 구역이 있고 이건 계속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진도가 나가는 게 우리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절차를 줄여놨잖아요. 통폐합 해놨잖아요. 그래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 이게 저희의 지금의 목표인데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그 분들만의 주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마다, 구역마다 조금씩 사정이 달라서 순증 물량이 한 10몇 %부터 한 30, 40%까지 되는데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 정도가 신축주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량이. 그러니까 31만 가구 중에 8만 7천 가구가 없던 집이 생기는 거예요. 31년까지 착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 서울에는 한 3만 2천 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 그러고 경기도까지 합해서 한 6만 가구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3만 2천 가구하고 순증 물량, 정비사업 순증 물량 8만 7천 가구를 한번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신축주택 순증 물량이 더 많은 겁니까? 언뜻 계산해도 한 2.5배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빈 땅을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참 무리스럽게 안 될 것들도 많아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많고요. 진도가 못 나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걸 다 합한 숫자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몇 배 많은 거예요. 한 3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아까 이렇게 하소연하신 것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나 대출 제한이나 각종 제한으로 묶어가지고 진도 나가는 걸 지금 몇 개월째 세워놨거나 앞으로 진도가 못 나가도록 하는 조치를 11호 대책으로 발표를 해놓고는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걸 정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이게 이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31만 가구를 착공하게 되면 8만 7천 가구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숫자가 8만 7천 가구만 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공급되는 31만 가구가 전부 새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노후, 열악한 주택들이 사라지고 새로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좋은
그리고 평수도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이 신축으로 31만 가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31년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신축주택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구축주택 살던 분들 중에 조금 경제 형편이 좋아진 분들이라든가 저축이 된 분들은 그 돈 가지고 일로 들어오시고 또 그 집으로 다른 분들이 또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선순환의 주택 공급 생태계가 마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거 문제가 풀리면서 실제로 공급되는 주거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시장 안에 풀리는 효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놔두고 이거는 오히려 억제책을 쓰면서 방해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연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못하게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엉뚱하게도 빈 땅에 새집 짓는 것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스럽게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진도도 못 나갈 때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발표해놓고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게. 그 절규를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여튼 서울시는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의 편이 돼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시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옛날에 한 20년씩 걸려가지고 정비사업할 때 다들 지쳐 떨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쳐 떨어진 중간에서 포기한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 정말 큰 걱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내버려만 놔둬도 될 일을 이런 식의 장애 사유를 계속해서 만드는 건 정말 정부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너무 강화되면서 그 많은 주변의 신혼부부들이 입주에 너무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네 집은 저희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리네 집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미리네 집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참 한숨이 나오는데요. 질문 듣자마자 저희 마음 같아서야 뭐 지금 한 4천 가구 공급하는 것을 4천 가구 공급하는 것을 뭐 8천 가구, 12,000 가구 이렇게 하면 좋겠죠? 좋은데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결국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물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미리네 집만 따로 뭐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따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양질의 미리네 집은 아파트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야 거기에 일부를 임대 아파트 공공 물량으로 확보를 해서 청년들 결혼할 때 아이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사기 진작시키기 위해서 미리네 집을 공급을 하는 건데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야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확보가 늦어지고 안 되고 하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정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짜내가지고 1년에 한 4천 가구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 쉽지 않아요. 1년에 4천 가구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마련하다가 이제 아파트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매입 임대 빌라 같은 것도 확보하고 다세대 확보해서 일단 처음에 거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하나 놓고 둘러오면 평수도 좀 늘려드리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로도 옮겨드리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좀 유리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제도를 점차 완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도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있거나 게으름이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혹시 매입 임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이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노후주택들을 빠른 속도로 멸실해내고,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양질의 신축 주택 아파트들을 빠른 속도로 많은 분량을 만들어 내서 공급을 해서 이 서울시의 앙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는 그런 정책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니만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형식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가보면 옥자가 천지 안타까웠던 게 무서운 대부분 원룸, 살던 집, 빌라 이런 걸 또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 양성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대처를 이게 지금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은 큰 재앙이 닥친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 기사님들도 분명히 유치원생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대책을 세우면은 큰 재앙이 닥칩니다. 그거 분명히 써주셔야 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대처하셔야 되지, 청와대 의원들 팔아라. 장난 팔아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대책을 쓰는 순간에 최고 피해를 누가 보냐면은 당장 서민이 보고 큰 재앙이 닥치고, 서울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지금도 편차가 집값이 5배, 10배 차이 지는데 큰 재앙이 닥칩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꼭 아주 언론에 가시면은 이 큰 재앙이 닥친다는 말을 꼭 해주시고, 기자님들은 그 기사를 분명히 써주셔야 부동산 대책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집을 팔려면은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데, 수요자가 들어가야 팔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나가는 조건으로 몇 천만 원 달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달라, 얼마를 달라, 1억 주고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런 게 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거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절규하듯이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번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꼭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이미 언론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 정말 꼭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펼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되셨습니다. 다음은 핸드로그를 내려놓으시고, 제가 미리 내집, 신속통합, 모아타운 하면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미리 내집, 신속통합, 모아타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